자, 16번까지 돌아왔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이 법령상 중개업과 관련된 지도 감독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답이 5번 거래 당사자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개공사나 중개법인, 협회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매도인, 매수인을 이 법에서 관리해야 될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답이 5번 아주 가볍게 정리해 주시고 17번입니다. 개공사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이 4번이죠.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포함하지 아니한 개공사 요거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그래서 업무 정지가 아닌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0만 원짜리 이, 보, 개, 문, 표, 반납, 표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지금 거기 문자 사용 위반했으니까 요거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18번 들어왔습니다. 형벌의 결과로 올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이 옳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자 한번 볼까요? 답은 5번인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X다 그죠? 자 여러분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참 많이도 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자 그런데 선고유예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면 선고유예 밑에다가 적으시기를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도 아니고 자격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징역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주의해야 될 것.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딱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해당됩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라서 징역형을 받았다. 그럼 징역받은 동안에 중개업을 못하잖아요.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등록이 취소되고 또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으면 자격도 취소된다. 그런 표현들이죠. 하나하나를 잘 보시면서 틀린 것은 5번. 자, 행여 1, 2, 3, 4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19번 내려옵니다. 등록관청이 개공사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19번 같은 문제도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죠. 자, 절대적 취소 사유, 절취라 그랬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면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약을 일정 주든지 사양 일정이 절취죠. 자, 결이 뭡니까? 결격 사유.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허위만 보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절취입니다. 리가 이중소속이라 그랬죠. 허리 만들려고 리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리중소속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중등록 사무소 절취죠. 그리고 양도되어 1년에 업무정지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정은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고 있으면 절취.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준비되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옆에다가 적기를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상취입니다. 상취. 20번 내려옵니다. 거래 규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자 공법상의 거래 규제인데 여러분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공법은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하나는 사용을 제한하는 이용 제한, 이를 행위 제한이라 그러죠.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고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거래 규제라 그럽니다. 자 공법에 관련되는 내용은 두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용 제한은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해당되겠죠. 여러분 이것들은 다 외워서 가는 답은 아닙니다. 감각적으로 가셔야 되지. 그러니까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집을 못 짓죠. 몇 프로만 지어라. 뭐 건폐율은 몇 프로, 용적률은 몇 프로, 이용을 제한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래 규제가 토지 거래 허가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사고 팔 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개실무에 오면 거래 규제가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20번에 거래 사고 파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1번 토지 거래 허가제 대표적인 거래 규제죠. 주택 거래 신고제 주택을 거래하면 신고하래요. 4번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고 거래 규제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 거래가 붙어 있잖아 벌써 그죠? 아닌 것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이용 제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중요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시외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접도구역이 적용됩니다. 이 중요한 도로 옆에 시설물이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하치하거나 건물을 신축, 정축을 금지한다. 왜? 이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이를 접도구역은 대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라는 내용은 외워서 가는 내용이 아니고 감각적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것을 이용 제한, 사고 파는 문제를 거래 규제다. 그렇게 정리하실 것. 21번 돌아왔습니다. 자, 이 법령상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관련되는 의무를 비교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1번이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으나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법정 서식이 없다는 이유는 내용 자유의 결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틀린 거 정리해 볼까요? 법정 서식이 있는 확인설명서를 작성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으나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 정지를 받지 않는다. 하면 X,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작성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3번, 거래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벌써 틀렸죠? 5년간 보존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반대로 적었다. X. 4. 확인설명서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하는 것이고 아니죠. 확인설명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적었습니다. 5번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개공사가 작성해야 된다. X.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도 작성할 수 있다. 22번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중 정정할 수 없는 것은 자 정정할 수 없는 것 답이 5번 계약일자인데 여러분 중요하고 큰 사안들은 절대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정정을 해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고 중요한 것 거기 계약일자 변경해야 되지 정정 안 됩니다. 5번이 답인데 계약일자 옆에다가 거래 금액 한번 적어보시죠. 거래 금액도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것인데 5억으로 신고해놓고 나 아니다 4억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정정 안 된다니까요. 크고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정정이 안 됩니다. 5번 계약일자 옆에다가 거래 금액 적어놓고 또 매도 매수인의 1번에 보시면 주소라든지 이런 건 바꿔주지만 매도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정정할 수 없다. 그래서 5번 옆에다가 적어놓고 정정할 수 없는 것들이 답으로 잘 들어옵니다. 계약일자, 거래 금액, 매수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정정이 안 된다. 나머지는 정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23번 넘어옵니다. 보기를 읽고 갈라는데 갈 말을 조문대로 적으세요. 그랬습니다. 자, 적어 넣읍시다. 기억. 개공사는 등록 신청 시, 소공사는 고용 신고 시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니은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따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겠습니다. 3개월의 원칙인데 우리 5개월만 하자. 아니면 1개월 안에 집을 사달라. 이렇게 약정할 수도 있고. 디귿 실무교육의 목적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및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위한 교육으로서 28에서 32시간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1번 잡아놓고 특히 디귿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의 목적은 이번에 개정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체크해 주실 것. 답은 1번이었습니다. 24번 들어옵니다. 개공사 등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답이 3번이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못했다. 결격 사유는 벗어나야만 개공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개공사가 될 수 없는 경우일 겁니다. 답은 3번. 나머지는 다 되나요? 1번. 검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얼마? 3년이 경과된 자. 그 형을 받고 종료된 자 3년이 지나면 벗어났습니다.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자. 자, 집행유예가 지났으면 벗어났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니까.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결격 사유로 취소된 거잖아요. 그러면 3년이 경과되었다. 2벌 3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년을 받으면 벗어나죠. 노래 제목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은 자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벌삼삼 300만 원 이상. 5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 취소를 받았습니다. 자격 취소 받은 자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죠?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3년이 경과되었다네요. 벗어났죠. 답은 3번. 25번 들어왔습니다. 이 법령상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자, 답이 4번에 들어옵니다. 개공사 등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공사와 작성한 손해배상 합의서 확정된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해당 개공사의 보정 설정 방법에 관계없이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보정기간에 청구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틀리는 지문 3년 안에 라는 말이 틀렸는데 보정 설정 방법에 관계없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면 여러분 그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보정기관이 있죠. 보정기관은 보증보험회사 등에게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의뢰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의뢰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 손해를 입은 자는 보정기관에서는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대해서 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안 날로부터는 3년, 한 날로부터는 얼마?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데, 요거는 민법이 제시하는 단원이죠. 그래서 손해에 대한 시효 의미 있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금 방법에 관계없이 3년 안에 청구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하면 틀린다. 그죠? 자, 나머지 1, 2, 3, 5는 잘 준비가 되어 있죠. 정리해서 체크해 주실 것. 26번 내려옵니다. 다음의 예를 든 개공사 갑, 을, 병, 정, 무의 행위 중에서 이 법상 금지 행위 또는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이 3번이죠. 자, 병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자기 소유 주택을 그의 친구 이의 주택과 직접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금지 행위 등은 매매업을 또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지 교환업을, 임대업을 금지한다. 그런 조건은 없죠. 답은 3번. 자, 나머지는 금지입니까? 확인해 봅시다. 1번 갑은 그의 친구인 B의 주택에 대해서 매수인 A와의 매매 계약을 성립시켜주고 A로부터 중개 보수 외에 취미생활로 수집해 주었던 수석 한 점을 사례로 받았다. 초과 금품 수수의 금지행위. 2번 을은 그의 친구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의 매도 의뢰를 받고 그 물건이 상속관계로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매수인 D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거짓된 판단을 하게 하는 금지행위입니다. 4번 정은 매도인 F의 점포의 매도 의뢰 가격이 시가에 비해서 싼 가격이므로 일단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새로운 매수인 G에게 매도하였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죠. 그죠? 직접 거래. 5번 무는 H 명의로 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 입주권을 K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알선을 중개하였다. 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권 등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런 지역인데 거래를 했죠.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거래했다. 이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봅니다. 금지행위 다 해당되죠. 그런데 3번 교환업은 관계없습니다. 27번 돌았습니다. 자, 이 법령상 개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5번에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라고 설명하고 이는 누가 부담한다? 권리를 이전하는 자, 매도인, 임대인이 부담하죠. 답은 5번.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공사가 공인중개사를 고용인으로 고용했다면 그 소속 공인사에게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있다. 이런 말 하면 틀려요. 소공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번 X. 2번 개공사가 일단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기로 당사자와 합의하였다면 이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연히 X입니다. 3번 환지 예정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의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에게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죠. 환지라는 말은 땅을 돌려받죠.
교환할 때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개발해서 다시 도시개발지역 또는 농어촌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 종전의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4번 계약금의 상태에서는 교부받은 자는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교부한 자, 준자죠. 준자는 포기하고 수령한 자, 받은 자는 수령액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중도금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계약의 해제는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 중도금이 지급되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28번 들어왔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답이 1번이죠. 휴업 신고 후 등록증을 반납받을 때는 등록증을 돌려받으면 되지 재교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이 1번. 자, 나머지는 다 기재사항 변경, 분실했다, 훼손했다. 그 다음에 부칙육조가 동일 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로 종별이 달라지면 재교부 사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 제재의 기준 중에서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강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은 전부 2분의 1입니다. 어떤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서 공인중개사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거래 신고에 관한 거죠. 이 거래 신고에 관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5번. 취득세 3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되는 과태료 금액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것으로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좀 힘드신 분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실 것. 30번 돌았습니다. 자, 이 법령상 법인의 분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인데 연결이 잘못되어진 것은 자,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합니까?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합니다. 2번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로 이전 신고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하면 X죠. 분사무소는 전부 어디서 일어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것. 그러니까 지점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 딱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31번 이 법령상 중개업 개설 등록증을 첨부하거나 반납해야 되는 사유들인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등록 취소됐습니다. 반납해야 되죠. 이전 신고했습니다. 강남에서 종로로 이전했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던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죠. 반납합니다. 그런데 3번 개공사의 사망 시 반납할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했을 때는 신고할 의무 없다. 4번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재교부. 자, 미래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미래 하지 말고 대박 공인중개사로 이름을 바꾸래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등록증 첨부해서 반납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휴업, 폐업할 때도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32번 다음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또 나왔습니다. 단수 남기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것. 노래 제목이 이 사가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무조건 형벌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옆에다가 취소만 적어놓습니다. 취소만 됩니다. 니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 비전공 할 때 공 나왔죠.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1년에 1,000. 이중으로 사무소를 설치하면 양양 이사 이중만 보면 1년에 1,000. 거래 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했습니다. 요거 5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운명이요 이렇게 갑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1년에 1,000. 법정 보수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에 명시된 요율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 어쨌든 초과 금품, 여기 금품은 1년에 1,000. 1년에 1,000에 해당되는 것. 니은, 디귿, 미음, 비읍. 답은 4번 4개. 1년에 1,000만짜리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33번 들어왔습니다. 중개업의 신고한 휴업과 업무 정지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3번이죠. 자,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 정지 중이든 업무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든 언제든지 중개업을 폐업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업무 정지 받은 자, 정지 받았죠. 열받아서 폐업할 수도 있고 휴업한 자, 영 쉬고 싶어서 폐업할 수도 있겠죠. 폐업은 언제든지 자유입니다. 답은 3번. 틀린 거 수정해 봅시다. 1번. 이중 소속은 휴업 중에는 가능하지만 업무 정지 중에는 불가능하다. X. 이중 소속은 휴업이든 업무 정지 중이든 항상 불가합니다. 두 기간 중에 등록증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X. 업무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휴업했을 때는 등록증을 반납하지만 4번. 휴업이든 업무 정지든 법령상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X.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 취약, 요양, 질병, 징집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업무 정지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9개월 정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X. 5번. 업무 정지 기간 중 무단으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아 행정 형벌이 가해진다. 업무 정지 중에 뻐적뻐적 업무를 행하면 절대적으로 취소됩니다. 형벌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34번 내려옵니다. 자, 지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거의 지적법에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옳지 못한 것 답이 5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개공사는 이런 사실을 덜에 계약서에 기재합니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겠습니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 5번. 나머지 맞나요? 공부 한번 해봅시다. 1필에는 28가지 법정된 지목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 그렇게 말하죠. 2번 공부상의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적 도면에서는 부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오리고기를 잘한다. 그래서 오리고기집에 식당 앞에 차를 댔는데 여러분들은 차를 대니까 주차장인 줄 알지만 지목에는 전도 있을 수 있고 답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않는 경우도 많고 지목은 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 그를 지목 변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못한 것 5번. 자,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답이 3번인데 신고 대상은 신고지역 안의 공동주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하면 무조건 X입니다.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니 20제곱미터니 이런 말 하면 틀려요. 면적에 제한 없이 거래신고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자, 나머지들 1, 2, 4, 5는 다 맞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36번 들어왔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것도 상식적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합니다. 국가가 소유하는데 농지증이 있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농업법인이 합병했습니다. 농업법인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 농업법인은 벌써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합병을 하는데 굳이 농지증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없어도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리얼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요거는 있어야 한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증 있어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서 주상공지역은 있을 필요 없다. 녹지지역 내에서 녹지지역에서는 당연히 농지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관할 관청이 개발 행위 허가를 했다면 있을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할 필요 없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비옵시오. 답은 5개 되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체크해 주실 것. 37번 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1번이죠. 임차인이 2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갱신의 의사가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딱 말도 많다 그죠? 1번은 이리저리 다 틀렸습니다. 자, 법정갱신이 있어서 그 2개의 차임 이런 말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죠. 자,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는 얼마를 기간으로 본다? 2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럼 2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금 나오다시피 임대인은 끝나기 6월에서부터 1월 사이에 세입자인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나는 더 있겠소? 아니면 당신은 나가겠소? 라고 서로 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러면 저절로 똑같은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렇게 법정갱신이 일어나지 뭐 이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이런 말하고 관계없죠. 연장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임차인은 이렇게 연장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해놓고는 당장 보증금 돌려주시오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3기의 차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은 발생한다. 자,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면 이런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거지 법정갱신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 1번. 나머지 2, 3, 4, 5 다 맞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특히 그 5번 질문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일 현재 해당 지역의 소액 보증금에 해당할지라도 항상 일정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렇죠? 이 말입니다. 자, 지금 2014년 작년이죠. 2014년부터 서울 지역에서는 9,500만 원 이하이면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이어집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 뭐 숫자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최우선 변제는 항상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이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순위 담보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그럼 선순위 담보가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되어 있었다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지금 기준에 맞다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경매된 물건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만약에 경매가 낙찰됐는데 2분의 1의 범위가 작다면 3,200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항상 해준다. 그 말은 틀렸다. 이 두 조건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중요한 지문이죠. 38번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는 개공사가 임차인에게 하는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이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나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언제나 때문에 X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행사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다. X죠.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3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또는 그 상가 건물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하거나 그죠?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죠. 항상 갱신 요구권을 인정한다 해서 X.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걸로 정리가 됐죠. 특히 1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임법과는 달리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가 있고 이는 환산보증금의 개념으로서 지역마다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는 얼마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해주겠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상가에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는데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때 서울 지역에서는 4억이라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택임대차와 가장 다른 것 환산보증금이 적용된다. 이런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1번 5. 마찬가지 5번도 한번 볼까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 및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 법정갱신 등에 관련되는 내용과 함께 이 보증금 등을 반환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특히 그 5번 지문에서 시험에서 잘 거는 것은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반드시 기간이 종료되고만 진행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틀린 게 2번으로 돌았으니까 나머지 다 지문은 맞죠? 체크해 주시고. 자, 39번 돌았습니다. 경매 부동산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항상 인수되는 권리로서 고른다면, 자, 권리 분석 이 표도 암기죠. 자,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 삭제되는 권리를 안전한 권리라 그럽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위험한 권리라 그럽니다. 그럼 삭제와 인수를 찾아가는 것이 권리 분석인데 무조건 삭제되는 것 암기해야 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항상 삭제된다. 거기에 경매 개시 등기도 삭제됩니다. 인수되는 권리는 위험하죠. 위험한 권리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 자, 항상 삭제와 인수가 일어나면 나머지 남은 것들이 생겼다면 어떻게 정리한다?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인수. 그죠? 자,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인수니까 뒤서면 뭐 된다? 삭제. 그래서 인수와 삭제를 정리하시고 마지막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똑똑하게도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요거는 뭐 한다? 인수되는 권리다.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삭제되니까 안전하지만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되는 권리로서 위험한 권리인데 우리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요 인수되는 것을 잘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위험한 권리로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 옆에다가 삭 적어놓죠. 삭. 분묘기지권 인, 경매 개시 등기 삭, 유치권 인, 인수됩니다. 경매의 매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정지상권 무조건 인수 인 적어놓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뭐 된다? 인수되는 권리 인. 그리고 담보가등기 삭제되는 권리죠. 그죠? 삭. 자, 그래서 답은 3번의 4개. 자, 이 권리 분석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40번 재매각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재매각이라는 개념만 잡으시면 되죠. 재매각은 뭡니까? 재매각이라는 것은 대금이 미납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경매가 재매각입니다. 대금이 왜 미납됐습니까? 자,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1억이다. 그러면 1억 이상 사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게 경매인데 내가 1억 5천에 사겠다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증금 얼마 냅니까? 감정가, 즉 최저 매각 가격의 10% 1,000만 원을 내고 낙찰을 받았으면 나머지 1억 4천의 대금을 한 달 내로 납부를 하라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대금을 안 내는 자가 있다니까요. 자, 마지막에 와서 대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한다? 다시 경매가 진행되겠죠. 이런 경매를 재매각이니까 대금이 미납되어서 일어나는 경매니까 지금 경매의 절차를 쭉 보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라.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잡아놓으시고 여러분 3번대로 꾸준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각의 절차는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재매각은 왜 일어난다? 대금이 미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회 동영 모의고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많지도 않은 날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하시는 공부가 많이 머리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건성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